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펩트론,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회사가 됩니다입니다.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됩니다입니다.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를 이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주간 알테오젠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테 주주면서 알테를 팔고 펩트론 못방을 간 사람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테도 되게 제가 20년부터 미친 듯이 얘기했던 회사인데, 근데 알테오제는 큰 패러다임의 하나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게 제형병원 플랫폼인데, 그 바이오 베터 기업이잖아요.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지방 주사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제 정맥 주사, 이제 병원 가면 이제 혈관 찾고 3시간, 4시간 맞아야 되는 엄청 그런 불편한 거를 피하 지방 주사 한 방에 그냥 백신 맞듯이 5분 안쪽으로 이제 맞으면 이제 끝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진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패러다임에 있는 거죠. 정맥 주사가 피하 지방 주사로. 이 큰 패러다임.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항암제 부자잖아요. 항암제가 뭐냐면 그게 용량이 이제 100ml 이상인 거는 이제 하이브로자임이 이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100ml 미만은 그 램시마 아시죠? 램시마. 셀트리온, 램시마 SC제, 걔도 SC제인데 걔는 100ml 미만이다. 100ml 미만은 이거 그 하이브로자임, 알테오젠에 이 기술이 필요 없는데 100ml 이상 고용량,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 용량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이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가장 큰 시장은 이제 항암제 시장입니다. 항암제. 그래서 전 세계 1위 약품이 머크인데 그런데 이제 요 데이터를 보시면 2019년도에는 머크가 5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머크 또 5위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조금 늘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8위, 9위,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를 봐. 일라일릴리가 8위 했었고 노보노디스크 9위를 했었는데 이 일라일릴리가 불과 5년 만에 엄청나게 이제 점핑을 합니다. 그 엄청나게 점핑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7배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죠. 지금 7배 정도 늘어서 이제 1200조, 1100조 정도. 이 핵심은 뭐냐면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그래서 24년 현재 지금 전 세계 이제 제약회사들이 1등, 2등 하는 회사들이 뭘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냐? 주력 제품이 뭐냐? 그게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장은 이제 아까 뭐 알테오젠이 이제 제형별 모든 항암제들이 알테오젠 하이브로자인 기술을 써서 이제 판매를 할 거다. 대단하다 하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상위 단계입니다. 전 세계 제약회사 트렌드가 완전 바뀝니다. 항암제에서 이제 앞으로의 제약회사의 이제 시장은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미래 먹거리라는 게 여기에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항상 시장을 선반영하잖아요. 1년, 2년, 3년을. 그게 이 데이터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항암제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 해도 대단했거든요. 알테오젠에. 그 대형병원 플랫폼. 근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비빌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도 펩트론이 있더라고요. 진짜 펩트론. 진짜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제약회사 1등이 달리 2위가 지금 노보노디스크잖아요. 그게가 뭐냐면 이제 1대 먹거리가 비만 치료제다. 그래 요거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나온 건데 현재 24년도 이제 탑 10 의약품을 딱 고른 겁니다. 근데 1등이 키투르다입니다. 항암제죠. 연매출 올해 40조 정도 매출할 거다고 2위가 뭐냐면 위고비입니다. 35조입니다. 그리고 3위가 릴리즈죠. 25조. 그러면 이 키트루다보다 더 큰 거죠. 요번에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에서 ADC 1등이 N02잖아요. N02는 탑10 안에 보이지도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2위, 3위가 지금 비만치.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28년도 매출입니다. 28년 매출이 1등이 어디냐? 없는다. 릴리, 마운자로. 얘가 얼마 하냐? 80조를. 업사이징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2위가 위고비입니다. 55조. 그리고 키트루다가 이제 50조 정도. 요렇게 이제. 그러면 28년이 되면 전 세계 지금 1위 약품이 위고비. 이게 된다. 비만 치료제가 된다. 그래서 현재는 항암제가 1등이지만 불과 4년 뒤에 비만 치료제가 1등이 될 거다라는 게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을 좋아했던 이유도 전 세계 1위 의약품과 이제 이런 계약을 맺어서 되게 좋아했는 건데 지금은 전 세계 1위 릴리랑 계약을 할 수 있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그래서 저는 뭐 망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만 적용이 되는 거지만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모든 적용 대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무조건 살 빼고자 하는 인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시장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jet바운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출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맞추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런 시장에 앞으로 우리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에 판매를 한다. 진짜 그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시가총액 추이고 이제 왼쪽이 매출 성장 추이고요. 오른쪽이 뭐냐면 이제 연차별 Y1, Y2, Y3, Y4인데 이제 그 노보노의 위고비가 한 4년 차 좀 넘었거든요. 근데 계속 우상향한 겁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릴리가 나오면서 릴리는 어떻게 보면 노보노디스크보다 더 빨리 3년 차 됐는데 이제 그 시가총액 늘어나는 게 더 빠른 거죠. 그만큼 이제 대단하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펩트론의 일단 이제 핵심 기술은 이제 알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롱 액팅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 뭐냐면 장기 지속용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 1회 맞는 거를 월 1회 맞는 거. 그리고 최대 3개월에 한 번 맞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이제 릴리니까 뭔가 그때 했을 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게 비만 치료제는 예방접종처럼 1년까지 해서 그게 1년에 한 번씩 맞으면 이제 살이 빠지는 그런 것처럼 예방접종처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최종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 대포 플랫폼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펩트론의 핵심 기술은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펩타이드 의약품이 있고 우리가 상처가 나면 우리가 녹는 실로 이제 꼬매잖아요. 옛날에는 실로 했다가 녹는 실로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녹으면서 이제 없어지는 그건데 이거를 이제 사탕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의약품을 알사탕을 만들어서 이 알사탕이 점점 녹으면서 이제 보통 이제 사탕을 만들면 몸 안에 넣으면 천천히 녹아서 약물이 이제 몸에 퍼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가 담긴 사탕이 몸 안에서 녹으면서 사탕 안에 담긴 펩타이드가 조금씩 방출되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 서방형 기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몸에서 서서히 오랜 시간 꾸준히 방출되도록 하는 기술이 서방형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방형 기술이 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거를 또 말씀드릴 텐데 요게 초음파 노즐로 분무 건조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기술이 트론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제 단백질을 링크를 붙여서 이제 보호막을 만드는 형태 아니면 에멀전 기름과 이제 물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 분무 건조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식은 트론만 가진 이 특허입니다. 특허도 우리나라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기술 이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마 릴리가 이제 알테오젠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허 등록을 다 아마 할 거예요. 여튼 이런 기술이다. 그래서 펩타이드 사탕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사탕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천히 녹아서 몸에 이제 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펩타이드 의약품이 사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알사탕이 돼 있는 거죠. 이래서 녹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사탕이 이렇게 녹으면서 이쪽에 안에 있던 이제 펩타이드들이 나와서 이제 몸에 된다. 그래서 이런 서방형 기술을 만들면 일단 첫 번째가 약물 자체를 변형시킬 필요가 없어 굉장히 안전하다. 다른 이제 경쟁사들은 단백질을 붙이거나 결합하거나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를 있어서 뭐 에멀전 같은 경우 뭐 섞기 때문에 계면활성제 독성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이 안 들어가도 독성 실험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존의 펩타이드 약물 그대로 쓰기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좋은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우리가 이제 임상도 이제 그때 그 말씀하셨죠. 알테오젠 박순진 대표 일상하면 거의 끝났다 플랫폼은 3상은 할 필요도 없다. 일상 성공하면 성공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는 암제, 한미, 뭐 노보노디, 아센티스, 뭐 트랜스콘 뭐 이런 기술이 있는데 여튼 얘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런 단백질에다가 이 펩타이드에다가 이 보호막을 씌우는데 이 보호막을 링크를 포함해서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새로운 단백질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새로운 단백질이 이제 결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얘가 일일이 다 링크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또 대량 생산에 불리하고 그리고 몸 안에 이런 보호막도 씌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단백질 크기도 크게 되고 이제 초기 과다 방출 이슈가 또 이게 아까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호막을 일일이 세우기 이런 게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경제사들은 여튼 우리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이제 뭐 변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상 필요 없이 일상하고 일상만 끝나면 이제 성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노보노디스크 아센디스랑 이제 계약했던 건데 이 기술이 이제 트랜스콘 기술인데 요게 똑같습니다. 이런 이제 펩타이드에다가 이 링크를 연결해 보호막을 이 링크가 끊기면서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약물이 이렇게 방출되는 이런 기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런 에멀전 형식이라든지 저런 단백질 결합 형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초기에 과다하게 이제 방출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우리 지금 이제 릴리 제품도 나오지만 초반에 이렇게 약물이 많이 방출되는 부작용이 심하답니다. 뭐냐면 이제 메스꺼움하고 구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 점이 주 1회제요. 지금 이제 파운더나 이런 것들이죠. 쓰면 이제 바로 약효 썼다가 쭉 그냥 바로 떨어집니다. 주황색 점이 이 주황색 빨간색이 이제 펩톤 스마트 대포군요. 이 그래프를 보면 되게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되게 이쁘죠? 그 다음에 속이 비어 있는 점이 트랜스콘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노보노디스크가 기술 이전하네. 근데 얘가 보면 급격하게 이제 방출됐다가 천천히 급격하게 방출되는 게 부작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발현되면 이제 아까 부작용, 이런 뭐 메스꺼움이라든지 이제 구토 증상이라든지 뭐 이상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스마트 대포가 확실히 안정적이고 이제 서서히 증가했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형태다. 이걸 보시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 얼마나 좋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만 신약 후보 물질들이거든요. 저희 이제 멤버십 방에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미래증권센터에서 이제 나온 건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제 승인이 나서 판매하는 겁니다. 처음에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사센다를 먼저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얘는 56주 이제 맞아서 매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맞아야 되는데 8kg, 8% 그러니까 한 8% 정도 비만 살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매일 맞아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이제 위고비가 나오면서 이제 주 1회 제형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러면서 얘는 효과도 68주 맞는데 이제 15%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1회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이쪽 시장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잽바운드 릴리 나왔죠. 얘가 72주에 22.5%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보노디스크는 삭센단을 생산을 안 하고 위고비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삭센단을 거의 판매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고비랑 지금 시판된 게 릴리 요거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뭐 임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좀 눈여겨볼 게 암제인 거죠. 얘가 월일회입니다. 월일회인데 얘가 이제 에멀전 방식인데 얘도 이제 요번에 암젠 이거 그저께인가? 그 뭐냐 부작용 때문에 주가가 또 폭락해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월 1회 제요. 이게 12주 만에 이제 14.5kg 뺀다. 14.5%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댔는데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머전 방식이다 보면 초기 이제 과다 방출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좀 심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것 때문에 많이 폭락을 했는데 여튼 그러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위고비하고 잽바운드입니다. 근데 이 잽바운드가 이제 이런 효과 때문에 15% 체중 감량 효과가 아니라 얘는 22.5%니까 지금 거의 시장을 씹어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노보노 위고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출시도 있죠. 근데 잽바운드는 우리나라 아직 출시를 못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 그 공급량도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위고비와 잽바운드 이건데 지금 현재 우리 잽바운드를 가지고 PT404죠. 이걸 가지고 이제 월일의 제형을 만든다 하면 거의 게임 체인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고비에서 이제 임상이 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노보노디스크 카그리세마 요게 이제 효과가 보면 32주 제형인데 15% 정도. 그러니까 아까 위고비 같은 경우는 68주 맞아가지고 15%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얘는 32주 거의 절반을 줄였는데 15%. 그러니까 기간은 짧아졌는데 이제 효과가 되게 좋은 거죠. 이래서 이제 얘가 이제 진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잽바운드를 좀 잡아먹지 않을까 해서 이제 차세대 이제 노보노디스크에서 이제 믿는 제품인데 얘가 이중작용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릴리에서 그 다음 타자로 잽바운드 다음으로 한 게 레타트루타이드 이게 얘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아까 32주에서 15% 감량이 되는데 얘는 조금 깁니다. 48주인데 4% 이제 또 24% 그러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얘도 지금 이제 공동개발 연구에서 이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이제 써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제 비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약품들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밴디지 랩인가 베링거랑 뭐 했다라고 하는데 그 베링거 같은 이 나머지는 볼 게 없습니다. 그냥 효과라든지 이런 게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베링거가 뭐 일단 베링거도 뭐 릴리 이런 데는 뭐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여튼 이제 거의 노보로디스크나 릴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의 거의 95% 정도를 다 마켓 셰어를 가져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죠. 그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당뇨약과 똑같은 세마글루타이드인데 당뇨약을 파면 오젬픽이라 불리고 비만 치료제는 위고비라 불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릴리도 똑같이 당뇨 치료제를 파면 마운자로로 불리고 이제 그 비만 치료제를 파면 제파운드 이렇게 불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분은 트리제파타이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릴리가 트리제파타이드 이제 제파운드 나온 지가 이제 3년이 좀 넘었는데 장기간 이래 먹었을 때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냐라고 해서 봤는데 이제 3년 이상 먹었는데도 체중 감소도 꾸준하게 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당뇨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고무적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왔던 거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지금 현재 젯바운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 스큐가 8가지거든요. 2.5mm, 7.5, 10mm, 12.5, 15mm 그러니까 6가지인데 마운자로도 6가지, 젯바운드도 6가지, 12가지잖아요. 근데 얘가 처음에 맞을 때 이제 도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아까 이게 초기 가다로 많이 나오면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 몸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그래서 위장관 장애라든지 구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처음 이제 맞는 사람들은 2.5부터 천천히 해서 최종적으로 15mm 들어가야 효과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올린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쓰게 되면 이제 이 도스 에스컬레이션이 필요 없답니다. 점점 올라가는 게 필요 없고 이제 이 뭘 이러지 스마트 대포 플랫폼은 천천히 방출돼서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적응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릴리가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 이 12가지 Q라 그러죠. 이런 품목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에 대해서 릴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되면 진짜 대박이라는 게 릴리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로열티를 이제 릴리한테 많이 못 받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가을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갑이 원래 이제 알테오젠도 20년도 계약할 때는 알테오젠이 되게 을이었거든요. 왜냐면 루코 같은 경우에 뭐야 이런 조그만한 회사. 그래서 회사 이름도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근데 릴리는 회사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지금 이제 바지가랑에 붙였고 이런 이유가 이런 것들. 얘 기술이 있어야 이런 스큐도 없애고 효율도 하고 매출을 이제 집중을 해서 금방 폭발적으로 이래서 도서 에스컬레이션을 불필요하다.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쓰면 이게 이 컨퍼런스 콘의 핵심 2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SC 제형 병역 플랫폼인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회사가 2개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할로자면 이제 특허가 풀리면 이제 특허 때문에 뭐 말들이 많아서 지금 좀 알테오젠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튼 이 독점 기술로 특허로 인해서 이제 경쟁사들이 진입을 못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우리 그 멤버십 방에도 뭐 셀트리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너무 복제가 쉬워요. 카피가 쉽기 때문에 이 경쟁이 치열하고 갈수록 이제 그게 마진 단계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제형 병원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러 기업도 이제 산도즈랑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1등 기업인데 이 산도즈가 이 제형 병원 플랫폼을 독점으로 알테오젠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치열하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경쟁하지 않고 우리는 SC 제형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알테오젠이 좋은 거는 이제 특허로 이제 경쟁사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러면 이 펩토로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펩토로는 일단 경쟁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뭐 특허가 뭔가 보호돼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예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마트 대포플 이런 분무 건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펩토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에멀전 방식이냐, 아까 뭐 단백질 결합 방식이냐, 이 2가지거든요. 크게 이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롱 액팅 기술,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 분무 건조, 이제 이 펩토론 스마트 대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 오버도 디스크처럼 단백질 결합하는 거. 그 마지막은 이제 에멀전 방식, 물하고 기름하고 이제 믹스해가지고 만드는 방법. 요건데 이제 펩토론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펩타이드 의약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아미노산이 50개 이하면 펩타이드고 아미노산이 50개 이상이면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보다 이제 아미노산이 적은 게 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가 특징이 있는데 이게 먹으면 위에서 분해가 바로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주사제로 무조건 해야 된다. 위에서 다 분해가 된다. 위산 때문에. 그래서 암전에서도 경구용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포기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사제로 집중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그만큼 이게 경구용을 만들기 힘든다. 만들려고 그러면 안 녹아야 되니까 이 장치를 많이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보호제를 쇼팅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제제는 주사제로 만드는데 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분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런 반감기 낮추고 롱 액팅 기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업화의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약으로 쓰이는 GLP-1 이제 펩타이드 경우는 몸에 들어가면 2분 만에 분해해요. 그래서 얘를 분해를 안 시키고 천천히 가는 이런 기술이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거 똑같습니다. 이제 경구용으로 어렵다. 왜? 위에 들어가면 위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얘기했다면 경쟁자가 없다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GMP 공장에서 생산을 하거나 실패하거나 되게 만들기 어렵답니다. 우리 IR의 최울 대표가 얘기했죠. 자기들은 알테오제 히알루론이자 자이는 그 시료를 보내주면 그 위탁 생산이 다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 최울 대표가 요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탁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래 자기들이 무조건 공장을 짓고 만들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이 롱에이팅 기술 자체가 이제 힘들다라는 거예요. 깨달았고. 그래서 대량 생산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GMP 공장에서 생산을 실패하거나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장되거나 문을 닫는 회사들 펩타이드 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특허고 이런 것도 물론 보호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롱에이팅 쪽에는 그냥 경쟁자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펩트로는 펩타이드 자동 합성 기술 또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펩타이드 자동 합성 장비에서 생산한 펩타이드 제품들 전 세계 납품하고 있고 국내 웬만한 대학의 연구소에는 다 펩트론의 펩타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제 펩트론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루프원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힘든 기술인가인데 이 루프원이 PT105입니다. 이게 펩트론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의약품인데 이게 오리지널 약이 다케다의 루푸린입니다. 얘가 에멀전 방식으로 만드는데 연 3.4조 매출하고 블랙버스터거든요. 원래 1조 이상 하면 블랙버스터 제품이 나오는데 3.4조로 만들고 있는데 얘가 제네릭이 없습니다. 제네릭이. 그게 왜 없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런 펩타이드 의약품을 이렇게 그만큼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제 원래 특허가 풀리면 다 카피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카피를 못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게 요 내용입니다. 제조 공정 및 기술 재현이 까다로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도 생물학적 동등성까지 제한한 제네릭이 아직 없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1개월 동안 이게 병철되는 게 동일해야 되는데 여튼 이제 이게 없는데 이제 펩트론이 만든다. 루프원, PT105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요게 이제 이 신동성실은 이 네 가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요 네 가지를 다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펩트론밖에 없답니다. 펩트론, 루프온밖에 없답니다. 다른 데는 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펩트론이 PT105죠. 걔가 이제 대웅제약한테 기술 이전한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루피오 대포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막 200억을 팔았어요. 200억. 우리나라에서 제약에서 100억 팔면 이제 블랙버스터 제품이라고 200억을 팔았습니다. 그게 어떤 기술?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가지고 분무 기술 거조를 이제 해서 이제 이 다케다가 여기 나오죠. 에멀전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오리지널인데 여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프온이 이 스마트 대포 이제 펩트론의 기술인데 주사바늘 두께도 이제 작게 되고 한탄의 용기도 더 작게 이제 기술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루피어 대포 같은 경우에 대웅 같은 경우에 로열티를 5% 줬거든요. 200억 했을 때 했는데 이 그 로열티만 200억 파는데 5% 받으니까 이게 공장 기술 다 공급을 하고 했는데 이 대웅은 200억 팔고 돈 엄청 버는데 최울 대표가 자기들은 이제 공장 적자고 막 이러니까 엄청 그거에 대한 많았다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웅하고는 이제 계약 종료가 됐고요. 근데 계약 종료가 됐는데 이제 생동성 입증이 이제 못하게 되면 약가이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는 하고 있지만 지금 펩트론의 기술 이전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이제 원료를 공급 못 해줘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래 좀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에멀전 방식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 에멀전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면, 이거 라틴 카페님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기름, 유기물, 용매에다가 펩타이드 약물하고 사탕, 아까 있죠. 고분자 물질을 녹인 다음에 용해된 기름에 물 안에 넣고 빠르게 휘젓는다고요. 빠르게 해서 물하고 기름이 막 섞이잖아요. 그러면 이 섞인 데다가 이 용해된 기름이 작은 기름방울 미리꾸가 됐고, 물 안에 이제 요때 이제 막 섞였을 때 계면활성제 이 독성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방울 모양을 유지하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 물과 기름을 가열해서 증발해서 없애버리면 그 기름 방울 안에 녹아있던 게 고분자 물질만 미리꾸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1차적으로 이제 썩는 게 왼쪽에 1차 에멀전이고, 지금 뭐 이중 에멀전이라는 게 한 번 더 이렇게 썩는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중 에멀전. 그래서 에멀전 방식이 물과 이 펩타이드 약물하고 이제 사탕, 이제 고분자 물질을 넣어가지고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아까 이제 독성 물질이 들어가죠. 계면활성제. 그리고 또 뭐냐면 균일하지가 않는답니다. 이게 또 대량 생산에 불안한 게 뭐냐면 이를 썩는 기술이 빨리 섞어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물하고 기름 방울이 작게 되는데 천천히 섞으면 이게 크게 되잖아요. 근데 빨리 썩는 기술이 큰데 그러면 대량 생산하려면 큰 그런 수조통이라 해야 되나? 이런 썩는 통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 자체를 만드는 게 어떤 그래서 이게 대량 생산이 이제 인벤티지 랩도 어려운 게 연구소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조그만 용량에다 빨리 하고 하면 되는데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대량 생산을 하려면 큰 수조를 만들어서 그 물하고 해서 빨리 젓는 이런 기술이 이제 생산 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연구소에 하는 거라 실제로 이제 상업화하는 게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멀전 방식은 어렵다. 이제 그 대량 생산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요 다케다 같은 경우에도 에멀전 방식인데 루프린이 지금 다케다가 이 스마트 대포 이 플랫폼 이 분무 건조 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라이센스 있는이라 그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도 만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케다랑 다케다도 자기들이 만들어놨는데 에멀전이 초기 방출이라든지 데이터가 스마트 대포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진짜 이제 릴리한테 스마트 대포 이제 기술 이전이 진짜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요 대웅자 루피오 대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를 릴리가 높게 평가하는 게 특히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대웅자 루피오 대포주한테 기술 이전 및 상업화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증이 한번 깔아요.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 보시면 2003년 대웅제약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루프로린 제제 전립선화 치료제를 1개월 지속형 치료제로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 대웅제약이 팔고 있는 루피오 대포제는 연간 200억 매출을 팔아내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200억이면 100억만 팔면 블랙버스트거든요. 지금 이 펩트론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 진짜 기술 이전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의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패되면 어떠 믿을 수가 없어. 돼야 아는 거지. 실패되면 어떻게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신약이 아닙니다. 저희 거는 뭐냐면 신약은 저도 제약회사 출신이지만은 저는 신약 개발을 한다면 99% 사기라고 믿는 사람들. 왜? 그만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신약이라는 게 10년, 15년 투자하고 몇 조를 투자를 해서 이제 하나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우리나라 제약 환경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신약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신약 특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네릭 카피해서 이제 만들어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성장을 한 건데 유일하게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걸 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스마트 대포 플랫폼이 이런 상업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검증이 끝났다라고 그래서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한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다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릴리가 선택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대웅제약은 루피오 대포 동등성을 입증할 기술이 없답니다. 이제 계약이 종료했죠. 펩트론이. 약가 제도 개편으로 기존 팔리던 제네릭 생동성 입증을 못하면 약가 처참하게 꺾여버린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웅의 루피오 대포는 생동성 입증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펩토론한테 받았던 그 기술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펩토론을 좀 더 미세 분무해서 더 아까 그 주사 바늘 용량을 더 작게 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근데 루프린 동등성 입자는 그래프를 찾아내면 아시다시피 극악의 난이도랍니다. 약간 개편이에요. 그래서 루프린 1개월짜리 제형을 유일하게 4가지 지표를 다 맞춘 회사는 펩토론이 유일하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쟁사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셀트리온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기술의 진입 장벽이 너무나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거 끝나고 그냥 만드니까. 근데 펩트론은 이제 이 4가지 지표를 맞출 수 있는 회사 펩트론이 유일합니다. 근데 동국 제약이 이제 이 3가지를 맞춰줘. 3가지. 그래서 지금 이 루프린에 대해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동국 제약하고 펩트론이 유일한데 이 4가지 지표를 다 맞춘 게 이제 펩트론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 이걸 맞춘 게 어떻게 미친 기술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4가지가 맨 처음 제가 보내드렸던 요겁니다. 요거. 요 기준이거든요. 요 4가지를 맞춘 회사는 펩트론밖에 없다. 생동원수. 이걸 이제 인지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웅작은 어떻게 했냐. 대웅작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형식으로 바이오텍 모두가 아는 펩트론의 경쟁사인 해삼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회사죠. 에멀전 방식. 그래서 루피어 대포 동등성 시험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PT105 생동성 입증 후 판권 계약할 때까지 이 판권 계약 다시 할 때 대웅자도 다시 섰답니다. 우리 다시 좀 기술 원료 공급해줘라고 했답니다. 3개월짜리도 20년 이상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시각처가 요구하는 동등성을 못 맞추고 있어서 지금 1개월도 못하고 있답니다. 대웅자가. 그래서 지금 그만큼 이제 펩트론의 기술이 압도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경쟁자가 없다라는 게 이게 좀 얘기한 겁니다. 그냥 회의할 때 애널이 물어본 거죠. 계약 구조가 되게 특이하다. 왜? 그 계약 구조라는 게 왜 공동 연구 개발이 뭔 말이냐? 보통 기술 이전하고 이제 임상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스탠다드인데 왜 공동 개발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때 그 최호일 대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히알루론다제는 위탁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미국에 있는 M사, 노크죠. 알테이 거서 가져가서 이제 쉽게 검증할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 거는 위탁 생산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극악의 난이도. 이 만드는 것 자체가 극악의 난이도. 또 위탁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자체 연구실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실제 공장에서 의해서 만들어서 컨펌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답니다. 그래야 중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이런 업체가 있었으면 그 기술 이전이 바로 됐을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구소가 아닌 공장에서 나온 이게 컨펌이 안 돼서 지금 그 기술 이전 계약을 못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연구실에서 만든 제품은 기대하는 결과를 다 도출을 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확인돼야 상업별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게 이제 아까 극악의 난이도라 했죠. 스마트 대포 롱액팅 기술이 그만큼 경쟁자가 없다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네릭을 다 못 만든다니까.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이런 미친 회사가 펩트론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알테비는 스코로 경제사 진입을 다 막아놨고 펩트론은 보면 그냥 이런 극악의 난이로 제조 공정, 기술 제한이 까다로워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선진국에 생물학적 동등성까지 제한한 회사가 없는 겁니다. 제네릭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펩트론의 분무 건조 기술 방식은 이제 압도적인 스마트 대포 기술은 과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뭐 타임라인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제가 기술 이전 근거 제가 얘기했던 거고 생산 전공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라이센스 기술 이전 관련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주청 때 이런 거는 저번에 한번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팜데코는 뭐 워낙 많이 얘기해서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원재료가 팜데코 만들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릴리가 제가 썰을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펩트론은 그냥 기술 이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자기들이 한 20조 정도 하여튼 그 정도 투자해서 CMO라든지 이런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거를 다 준비를 다 해놨대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술 공급해주고 자기 생산은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릴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제 CMO 회사라든지 좋은 이제 비만 치료제는 웬만하면 돈이 많으니까 다 인수를 다 해버린 거죠. 거의 매기 같은 존재. 다 이제 주변 사람들 다 하는데, 근데 늦게 접촉을 한 거죠. 너무나 왜 롱액팅 기술을 보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뺏기게 되면 이제 완전히 자기 시장을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뒤에 접촉을 했으니까 릴리 같은 생산 공장 그거 다 해서 공급을 해라 그러면 그 생산 공장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릴리 같은 펩토를 바지 가랑이 붙잡고 한 거예요.
우리하고 단독 계약한. 왜? 동시에 비독점은 두 대 좁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얘들은. 하나를 제일 강력한 경쟁자를 없애려고 그러면 이 기술을 내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로열티도 되게 유리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TO젠도 물론 이제 그때도 뭐 할로자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 노버넌스 릴리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로열티도 5% 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생산이 누가 한다면 이 펩토론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럼 릴리가 그럼 누가 생산을 한다면 공장은 있니? 공장이 있으면 그 우리가 공급은 가능하니? 언제가 이런 거를 다시 따진 거죠. A부터 Z까지. 그러면 그 공장은 누가 지을 거고 직원은 누가 뽑고 그 관리는 누가 할 거고 뭐 이렇게 막 따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면 이제 펩토론도 이제 준비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상증자에서 공장 짓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지으면 뭐합니까? 원재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닙니까? 스마트 대포 플랫폼. 이때 2.6억 달러면 4,500억 정도 돼. 4,500억을 이제 SK팜테코에서 이제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왜 수주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원재료 만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릴리밖에 없는 거죠. 왜? 얘가 어쩌면 조단위 계약이에요. 일감 4,500억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K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원재료를 공급하면 펩토론이 그걸 가지고 이제 롱에이팅 기술, 이제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적용해서 이제 릴리에게 납품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뭐냐 라틴 카페님이 그 얘기하셔. 지금 공고도 막 올라오고 있죠. 지금 기술 이전 관련해서 릴리에서 이제 사람들 이제 기술 배우려고 이제 그런 사람도 뽑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체인으로 펩토론에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튼 이런 릴리의 치밀함과 타방 옮김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황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사 모두 이제 단독 계약을 원하면서 1날1로 최종 결정된 걸로 전해졌다. 어떻게 보면 썰인데 이건 뉴스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썰이 아닌 거죠. 기자들은 조사를 해서 그대로 팩트를 전달하는 거죠. 그만큼 로보노이스크나 릴리가 펩토론을 잡기 위해서 바지가랭이에 붙잡고 막 서로 단독 계약해달라고 애간장을 태우고 했던 겁니다. 근데 결론은 생산 때문에 이제 1날1로 결정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술 이전 가능, 저희 이전 나왔잖아요. 밑에도 이제 10대 대학사로 표현했는데, 이제 릴리는 그만큼 이제 펩트론에 대해서 이제 바지가랑이 붙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앤더리 헉슬리 일라이 전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 지속성 비만 치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진행을 하고 있다. 일라일리와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에 체결한 이제 펩토론 대표적이다. 뭐 이런 게 다 정황들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죠. 국내 임상은 본계약 진행하겠다. 이게 이제 IR 자료에서 좀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PT403이 위고비죠. 국내 임상 이제 진행하겠다는 건데 위고비 같은 거는 이제 제네릭으로 국내에서 이제 아마 펩토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는 게 그죠. 그게 1공장에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고 PT404는 글로벌 임상으로 하겠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는 그 MTA 내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이 먼저 선행되고 해야 이제 임상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런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런 게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엄민용 회장은 이제 행간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달에 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보통 외국계 비파마들 12월 정도 되면 거의 이제 휴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12월은 거의 뭐 휴가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이라도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여튼 뭐 12월은 그렇고 복귀하면 뭐 1월이나 2월 정도에 이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튼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계약해놓고 가놓을 수도 있고 발표만 펩토론에서 그걸 준비하고 한다고 이제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여튼 정황상 보면 이제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 사전에 먼저 진행이 돼야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체결된 상태에서 기술 이전 계약 없이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권리 침해 및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임상 시험이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글로벌 임상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내년 임상 진행 전에 기술 이전 계약이 먼저 나온다는 게 그리고 제 생각은 올해 나오고 내년에 하는 게 딱 그 그림이 좋았는데 뭐 여튼 지금 내용 봤을 때는 라틴 카페랑 엄민용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뭐 라틴 카페님도 회사 IR 담당자랑 친하고 하시니까 정보가 이제 라틴 카페님이 거의 정확하고 그리고
엄민용 애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요번에 IR 이제 리포트 내면서 변경했죠. 그전에는 이제 입장이 임상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4분기 정도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거라 했는데 요번에 번복했죠. 그래서 엄민용 애널도 내년 상반기에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고 임상 진행될 거다라는 거니까 이제 여튼 뭐 내년 상반기라면 1년 1월, 2월 정도니까 길어봤자 이제 2, 3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펩토론의 적정 주가를 봐야 되는데 맨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이제 모카는 이제 전 세계 5위 기업입니다. 357조 시가총액이고요. 적용 대상자도 암환자입니다. 좀 제한적이죠. 근데 릴리가 원래 2019년만 해도 8등 기업이지 머크를 뛰어넘은 이유가 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고비 일제 파운드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제 시가총액이 머크보다 작았는데 커진 이유가 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지금 이제 1106조입니다. 그리고 쪽으로 이제 파는 제품이 이제 머크는 키로다 이제 24년도에 40조 정도 매출하는 거고 이제 그 마운자로 잽파운드 24조인데 아까 얘기했던 28년도에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80조, 저기는 50조입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이제 이 비만 치료 시장 훨씬 클 거다.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을 봐도 이제 머크랑 비교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제 키토루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율도 있잖아요. 전환율 50% 방에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겠다는데 전환율이 필요 없습니다. 100% 스마트 대포 이제 계속하면 얘 플랫폼을 100%다 써야 돼. 한 달째 영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28년도 앞번에 그 매출 기준으로 보면 80조잖아요. 80% 했을 때 로열티 5% 적용하면 영업이익률가 4조입니다. 4조. 4조. 혜태가 키토르다가 올해 뭐 40조 매출한다 하면 이제 40조에 5% 하면 2조잖아요. 근데 전환율 50%로 따져서 1조 정도 매출 이제 28년도 실제로 수령할 거다라는 게 지금 얘는 만약에 28년, 29년 시판돼서 나오면 4조 영업이익률이 4조.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까도 식산자도 바로 없애고 주1회 제형 위고비를로 주력을 팔잖아요. 그 월일의 제형이 나면 그 주1의 이 제형은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도 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80조 매출에 로열티 영업이익만 4조입니다. 4조. 얘가 그래서 알테오제 뭐 기술 대단하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주력 제품 키트루다랑 이 마운자로 잽바운드만 비교를 해도 그 사이즈 자체가 4배 차이예요. 4배 차이. 이 시가총액은 3배 차이고 이 사이즈는 4배 차이입니다. 사이즈. 선반영한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시가총액 얼마나 해야 되냐. 여튼 이거는 제가 그 비준으로 좀 낮춰가지고 한 건데 여튼 키트루다 기술 이전 했을 때 기대감으로 4조가 썼고 알테오젠이 그리고 기술 이전 하고 나서 6인데 이제 릴리 파운드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이제 3배짜리니까 3배는 좀 손반영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스타인데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12조까지 기대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계약 나오면 18조까지 가야 된다라는 알테오젠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이런 거군요. 그러면 주가가 60만 원 기대감, 그 다음에 기술 이전 나왔을 때 90만 원, 100만 원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생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이 10만 바이알이잖아, 1000만 바이알이잖아요. 100만 원 가격하면 연 10조 생산해. 매출의 10조를 5% 로열티마다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작년 삼바가 1.1조 영업이익에서 60조, 70조 가고 있거든요. 이제 절반이니까 30조, 35조잖아요. 근데 이제 선반영이니까 실제 매출하는 게 땡겨서 하는 거예요. 또 절반하면 15조, 20조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는 이거 보면서 났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28년도 릴리 잽바운드 예상 매출이 아까 키움증권에 나왔지 않습니까? 28년도에 80조인데 80조. 80조에 로열티 5%만 때리면 그냥 4조에 4조. 영업이익 4조가 이거 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얘가 또 좋은 건 뭐냐면 뭐 많이 있으면 됩니다. 로열티니까 전 세계 1위 제약사 릴리가 영업 다 해주고 판매 다 해주고 홍보 다 해주고 마케팅 다 해주고 하면 판매 매출액의 5%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5%도 좀 뭐 이거나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저는 아까 그 노브론이기 때문에 로열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보통 이제 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러 산도즈한테 2자리 이상 줬다더라고요. 그러면 10% 이상이잖아요. 근데 로열티는 어찌 보면 그 머크라는 그런 지금 비파마랑 해서 5%잖아요. 저는 릴리랑 5%만 동일하게만 한다 해도 80조 매출에 4조잖아요. 이거를 땡겨온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제 시가총액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3.7조 매출하고 영업이익률 1.1조에서 시가총액 60조에서 지금 70조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만 근데 삼바 같은 경우는 수주 받아서 내가 생산을 해서 그 마진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1.1조거든요. 근데 로열티 5% 4조를 받으면 그러면 시가총액이
곱하기 4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총액이 60조 기준으로 4하면 64, 24. 좋다. 1.1조 이것도 반영하면 200조? 그러면 좋다. 200조면 우리가 이것도 상반영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이제 미래 그거니까 상반영은 또 절반하면 100조 정도는 해야 이제 적정 시가총액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펩토론이 1.6조잖아요. 1.6조를 지금 100조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도대체 몇 배를 가야 이게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와 진짜 릴리가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에 판다? 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저는 이 생각이 너무 들죠. 근데 이게 내가 이거를 이런 내용을 알고 이 회사를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 못당 투자하고 있다 했잖아요. 하나라도 돈 생기면 더 살라고. 제가 이게 진짜 너무 설레어가지고 진짜 요즘에 막 진짜 트리마지에 막 들어갈 생각하고 지금 이 돈 벌면 내가 뭐 하지? 이런 생각에 진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바이오 회사가 될 거라는 거, 여기에 전 세계 제약회사 1위 기업 1112 1200조 1100조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 1위 주력 제품 이제 마운자로 잽바운드 비만 치료제를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적용해서 전 세계로 상대로 판매를 한다? 이거는 진짜 당군이래. 저는 알테오드 모크라 4.6조도 대단하다. 저는 그 딜을 뛰어넘는 딜이 이 펩트론의 릴리와 할 수 있는 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군일에 최대 딜이 나올 수 있는 이유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바이오 회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한민국에서 알테오젠을 뛰어넘는 기업은 나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한 28년 정도 되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알테오젠을 뛰어넘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약 바이오테크 중에서 최고의 기업이 나는 펩트론이 될 거라는데 제 손모가지 걸게요. 잘리려나? 저는 그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이거 솔직하게 펩트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도 이제 앞으로 뭐 주식도 이제 사주고 하고 할 건데 진짜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설레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 네가 뭐 이렇게 막 해서 너 비싸게 팔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그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알테오젠을 지금 투자하면서 제가 채팅방을 만들어서 제가 300명 정도 넘었지 않습니까? 그 방에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주식이 이 선물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라는 건 하나 잃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 또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 꼭 잃는 사람이 있는 건데 주식은 뭐냐면 여기는 내 계획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다 부자 되는 겁니다. 다 부자 되는 거. 근데 뭐냐면 내가 아는 거 공부했던 거 조금만 공유하니까 내 주변 지인들, 친구들, 우리 가족들 다 부자 되는. 근데 나는 이거에 내가 너무나 진짜 알테오젠을 통해서 지금 뭐 저번에 오프라인 모임 때도 내 친구 와서 막 도와주고 하지만 우리 멤버십 방에 제 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결제해가지고 막 와서 이제 같이 이제 펩토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왜 내가 알테오젠을 가지고 막 해서 이제 친구들이 내가 알테오젠을 해서 이래 수익을 낸 거를 두 눈으로 확인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제 알치소 영상 보면 4억 벌었니, 2억 벌었니, 억 단위로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생각합니다. 저는 알테오젠을 가지고 은퇴를 했거든요. 우리 가족, 노후를 책임졌고. 저는 이 펩트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의 부를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지금 이제 무슨 타임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 유튜브를 펩트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나 지금 행운이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멤버십 방에 있는 우리 멤버들도 이 펩트론의 이런 내용을 알고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이게 되냐 안 되냐 야 사기다 뭐 얘기하자. 제가 플랫폼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리스크가 저는 신약 기업은 99%안 믿는다니까. 제약회사 출신이잖아요. 안 믿는다니까. 근데 내가 플랫폼 기업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리스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들을 그냥 실어가지고 롱에이팅, 사탕 만드는 거. 무슨 뭐 신약처럼 그래 어려운 일입니까?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제 극악의 난이도라는 거는 있다면 그러니까 최울 대표가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주가가 솔직히 저도 11만 8천 원 제일 높은 평당에 물려꽂히고 근데 나 와이프랑 야 어떻게 하면 더 사야 되냐 뭐 맨날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진짜 설레인다고. 왜냐면 제가 알테오젠 투자할 때마다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솔직히 지금 저는 페트론에 10억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거 5배 가면 50억 되는 거다.
그럼 10배 가면 100억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가족의 부를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낀 것들을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은 진짜 느끼고 지금 흔들리지 말고 나는 저번에 막 폭나고 이럴 때 파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진짜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변동성은 주식은 저도 못 맞춘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본질을 봐야 된다. 본질. 본질이 뭐냐면 펩토론을 투자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당문의대 최대 딜이 나올 수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를 알고 미리 알고 우리가 성공하니 좋은 거죠. 빨리 알아채는 거. 빨리 알아차서 이렇게 한 거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이제 하늘이 주신 기회다. 제가 오늘 이제 개미 일상이라고 올렸잖아요. 그 코인이 2,500만 원 갔다가 다시 옛날 가격으로 갔습니다. 옛날 가격 가니까 아무도 안 샀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오르니까 13만 원 막 했는데 지금 떨어져서 좀 분위기도 많이 끌어안고 했지만 저는 이것도 그때는 내가 있는 자본을 가지고 풀 베팅한 거고 지금은 저는 이제 빚내서 사야 되나 어떻게 하면 빚을 내 진짜 이 생각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이 8만 원대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사서 진짜 우리 멤버십 방들은 무조건 이제 우리 가족의 우리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길게 말이 길었지만 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로 마무리하고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